짓다 보면은 뭐 그런 건 필요 없나요? 꼭 짓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집보다 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김경래 OK 시골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있는 땅도 찾았고 다 허가도 다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본격적인 집 짓기. 허가증 찾았으니까 내가 공사를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1월 1일부터 공사를 하든 2월 1일부터 공사를 하든 공사하겠다는 것을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착공신고예요. 착공신고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장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건축 관련해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 관리를 맡겨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기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물이요? 예, 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도시에서는 그냥 입주하면 그냥 아파트 물 나오는 건 당연한데 시골에서는 물이 없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 마을도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 그래도 그 상수도가 지나가는 관에서 우리 집까지 그 물을 끌고 오는 거는 내가 또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지하수 관정을 하는데 30-40m에서 나오면 소공이라서 얼마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80m, 100m 이렇게 내려가는 또 이제 거기서 비용이 또 많이 추가되고 이제 이런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도 아파트 입주하면 스위치 누르면 바로 전기 들어오고 하는데 전기도 내 마당에 전기가 없을 때는 그걸 또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한전에 얘기해갖고 전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한전에서 먼 데까지는 공짜로 안 갖다 줍니다. 전선줄이 200m까지 오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해서 갖다 주는데 그게 넘었을 때는 지금 비용으로 한 1m에 한 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구리값인가요? 전봇대도 세워야 되고 전선줄도 이제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통신도 있어야지 인터넷도 쓰고 뭐 하고 TV도 요즘 다채널을 또 시청하려면 뭐 하여튼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 신고하고 허가하고 건축할 때 이런 걸 공무원이 안 물어봐요. 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전기 어떻게 쓸 거냐 안 물어보고 허가 도장 찍어주니까 아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걸 하려고 보면 내 땅에서 물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전기를 끌어오는데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많이 업되든가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시공의 첫 단계에만 이렇게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젖은 땅이다, 꺼진 땅이다, 거기에 뭐 흙을 메꿔야 돼 이런 건 다 눈으로 보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하죠.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물 끌어와야 되고 또 통신도 넣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정화조인데 정화조를 묻고 거기서 걸러진 물을 버려줘야 되는데 그 버린 물을 버릴 수 없는 그런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집 마당에다 갖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오수관으로 버려주든가 아니면 또랑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버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상수 보호구역에 이런 곳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 막 버릴 수도 없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물을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던 건축사 사무소에서 결국에는 이 과정까지 통키로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택지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 전원주택지 개발, 전원마을 조성 이렇게 하는 곳들이 지금 이야기 드렸던 허가 받아서 그런 기반 공사를 해서 까다로운 것들을 해결해 놓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땅은 평당 10만 원인데 야 왜 거기는 왜 평당 50만 원 받냐 이렇게 이제 비싼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본인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내가 하나 하는 것보다 거기는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독주택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골에서 좋은 땅을 찾아서 집 짓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네, 그렇죠. 예. 시골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어느 회사에서 맡겨서 내 필지 하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거 와서 저 200평 개발하는데 누가 하나 회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섣불리 알고 간혹 이렇게 덤볐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땅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결국 이 집 짓다가 좀 잘 안 되면은 그냥 다 지어놓고 몰래 들어가 살면 안 되나요? 아, 그래. 발각 안 되고 살면 되죠. 그 되는데 그 원칙은 건축 신고한 대로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다 했다는 것을 관계관청에다 갖다가 사용 승인 이제는 사용해도 됩니까 하는 승인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용 승인이라 그러는데 그걸 준공 검사라고 하죠. 개발 행위 준공도 해야 되고 산지 준공, 농지 준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건축 준공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용 승인이 난 다음이라야지만 이삿짐 옮겨서 사는 겁니다. 착공 신고를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사용 승인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야, 이거 봐라 3년 동안 이게 그렇죠. 예. 수상한데 하고 예. 이렇게 찾아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이렇게 내줬는데 왜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공문이 계속 옵니다. 1년 지났으니까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해라. 연장 안 하고 있으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뭐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1년, 건축신고는 2년 해서 그 기간을 두고 한 번 연장을 해주든가 두 번 연장을 해주든가 시군에 가서 연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집은 어떤 형태로 짓는 게 좋나요? 집은 모양 때문에 단층보다는 2층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일단은 2층이 되면 단층으로 짓는 것보다 건축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면적이라 그래도 2층으로 갔을 때는 높이도 올라가니까 작업하기도 힘들고 계단도 있어야 되고 내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좋은 집은 관리하기 편한 집이 가장 좋은 집인 것 같아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가 상한다든가 뭐 지붕이 상한다든가 데크가 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내 노동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될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재도 또 사와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결론 뭐예요? 그게 경제적인 거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관리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짓다 보면은 뭐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창고는 꼭 지어야 되겠더라. 아니면 뭐 차고는 꼭 지어야 되겠더라. 창고는 꼭 짓습니다. 창고? 예, 실제로 살아보면 집보다 창고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시골 생활에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집은 줄이고 창고를 넓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은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집의 공간을 줄이고 창고 공간을 넓혀 놓으면 활용하기는 좋다. 살아보면 창고가 많이 필요해요. 창고는 그냥 누구나 짓습니다. 나중에 꼭. 안 짓게 되면 나중에 꼭 짓게 되는 게 창고. 차고는 필요 없나요? 차고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보통 몇 달 동안 이제 시공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때 집주인이 날마다 가서 좀 참견하는 게 낫나요? 날마다 와서 봐도 집주인이 봐도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안다고 생각한 거 자기가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렵죠.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 들어온 자재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아니면 공법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공법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공법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했냐 다시 뜯어서 고쳐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올라가는 게 경비라는 부분이 상승하게 되죠. 업자가 그거를 정확하게 그만큼 받아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제 갈등 요소가 되고 전혀 모르고 아예 맡겨놓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설프게 알고 그거를 전체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집도 뒤죽박죽이 되고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맡겨놓고 준공이 된 다음에 이제 하자에 대한 부분만 같이 점검하는 게 사실 그렇죠. 제일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김경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